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남자는 걸러라. 최악의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와이프를 죽도록 고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결혼 생활이나 연인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인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이에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또 조심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40대 남성분의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 중반의 남성 인데요. 결혼은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자녀가 있고요. 정기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나 일로 인해서 40대 때 퇴직을 한 건 아니고요. 원래 20대 때부터 정기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으로 일하는 정도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A씨가 계속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A씨 아내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A씨 아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는 처가 쪽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A씨의 부모님도 가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시고요. 근데 A씨는 20대 때부터 왜 이렇게 됐느냐? 20대 때부터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고졸 스펙이어서 다른 자기 고등학교 때 동기들은 이제 성실하게 취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진로를 선택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기 알바 등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언제 좋은 차 끌고 큰 돈 벌어서 살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속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심지어는 약간 아래로 보는 비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A씨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 직장을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갈 때마다 1년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1년을 넘긴 직장이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들어와서 때려친다 이렇게 하면서 때려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서 나오곤 했는데 당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당연히 수입은 불규칙적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대 때 주식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모은 돈과 주변에서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때 유행이어서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빚은 부모님이 결국엔 대신 갚아주시긴 했는데 한 방을 추구하는 습관은 사실 40대 중반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의 전문성을 가지기보다는 계속 사업을 기웃기웃거려요. 특히 주변 지인들이 아이템을 이야기를 하면 투자를 했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A씨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죽어도 남 밑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보다 못난 놈들이 다 상사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적인 지적이나 지시를 하는 걸 참지를 못했습니다.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A씨는 그럼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살면서 목표나 꿈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간의 허세 또는 허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미래가 비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현재 이룬 거는 전혀 없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에게 매력 어필을 했고 그게 지금 현재의 A씨 아내입니다. A씨 아내도 연애 때는 발전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실체를 알게 돼요. 자기 남편이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A씨는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않고 늘 생계유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한 방에 내가 뜨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고민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되게 슬펐던 건 뭐냐면 A씨의 아내는 본인이 실제로 가정을 건사하고 또 아까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이걸 책임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아주 큰 경험이나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괜찮은 보험 영업을 선택을 하게 돼요. 자유와 행복보다는 이 A씨 아내는 책임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잘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반대로 A씨는 자유와 행복, 한방, 큰 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깟 일에서 얼마나 버냐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A씨에게는 월급 300만 원은 돈이 아닌 거죠.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 300만 원 벌 바에는 당연히 한 방에 몇 억씩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게 근저에 있는 사고였어요. 그러나 40대 중반의 일은 지금까지도 이룬 건 하나도 없죠. A씨가 사업을 한다고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A씨의 아내가 보기에는 다 한량이거나 A씨를 이용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실제로 사기도 몇 번 당했고 사업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이 사람들과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A씨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의 허세가 있다 보니까 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고 싶어 하는데 A씨는 아내에게 차를 사자고 졸라대요. 보통 국산차 레벨에서 차장님들이 탈 것 같은 좋은 차를 타자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데도 벅찼던 A씨 아내는 이를 당연히 거절해요. 그런데 덜컥 A씨는 국산차 중에 비싼 차를 무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A씨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못 보던 새 차가 있는 걸 확인하고 설마라고 생각을 했지만 A씨가 노래를 불렀던 차종인 것을 보고 온몸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비싼 차를 혹시나 샀을까 해서 걱정이 되면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A씨에게 이걸 물었더니 어차피 차 필요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A씨는 자신의 차 구매를 합리화합니다. 당연히 갚는 건 A씨가 아니죠. A씨 아내였죠. 그래서 이 A씨 아내는 한량 남편인 A씨를 고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경험하는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제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런 건 넣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꽤 많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예전에 특히 현재 40, 50대 때 많이 선택하셨던 게 영업직, 이런 보험 관련 일들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종종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걸러야 되는 남자, 이거 피해야 되는 남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는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자매품으로 하나 더 있는데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매품이 있어요. 보통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위치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직장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사가 일에 대한 지적을 하면 이깟 일 하는데 나한테 지적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사업을 해서 언제든지 나는 성공하고 크게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고 나가게 되죠. 물론 이 가운데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직 생활이 안 맞고 사업이 자기한테 적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향 문제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가서 더 큰 꿈을 펼치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보통 사업을 해서도 잘할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게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향후 사업을 위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 성실히 일할 수도 있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경우를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더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혹시나 만나게 되면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딱 보면은 어떤 일이든 1년 이상 잘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도 쌓이지 않고 단기 일자리만을 막 전전하는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싫은 소리를 버티지 못하는 남자인데, 아까 제가 그거랑 조금 연관이 되긴 해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도 실력이 늘고 잘하려면 자기에게 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인데, 싫은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어야 어떤 일이든 성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특히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랑 얽히고 싶지 않고 인간관계를 얽히고 싶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싫은 소리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사업 성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못 봤었어요. 제가 과거에 봤던 책 중에 약간 일화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음악가에게 재능이 있는 어떤 청소년 시기에 한 친구가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연주를 들려준 거죠. 그랬더니 유명한 음악가가 연주를 듣고 혹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친구는 혹평에 상처를 받고 꿈을 접게 되는데요. 푸일 유명한 음악가를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 그리고 물어요. 자기를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음악가 분이 연주가 훌륭했었기 때문에 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당황을 해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그때 혹평을 해놓고서는 연주가 훌륭했는데 왜 혹평을 했냐. 나는 너의 혹평, 당신의 혹평을 듣고 꿈을 접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음악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혹평을 한대요. 그래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연주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평단이든 어떤 관객이든 수없이 많은 혹평이나 부정적인 리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팩트 폭격을 때리는데, 당신이 꿈을 접은 이유는 혹평의 문제가 아니라 혹평을 이겨낼 수 없는 스스로의 멘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저도 음악가가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하나의 진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평이 흔들릴 정도의 멘탈로는 큰 성공은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 A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주변의 상사의 지적이나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릴 정도의 멘탈이면은 사실은 원래 사업을 하더라도 큰 성공을 하기는 어려웠던 사람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러니까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약한 멘탈인 경우에는 성공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 남편감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죠. 세 번째는 주변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남자인데 인생은 한 방이다 외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나 막 꿈이 원대해요. 그래서 주변에 일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능력은 안 되는데 주변에 성실히 일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밟아 나가서 나중에 잘 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회사 생활에서 업무를 배우고 예를 들면 IT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나가서 또 사업을 일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양쪽의 입장을 볼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도 알아요. 사업을 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직장인만 해서는 사실 투자를 거의 전업으로 하거나 굉장히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확실히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지만 한량이신 분들 중에 주변에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경우를 종종 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람도 사실 남편감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도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로 근로자가 저평가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당하게 내가 사회나 조직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대충 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반대로는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 쥐꼬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성실한 친구분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거나 항상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일수록 한 직장에서 오래 회사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자기가 필요하면 이직을 할 수 있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쌓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직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직을 하는 것과 그냥 맨날 매일 일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월급이 안 되니까 대충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고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능력적으로 향상이 저는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이나 이런 거가 실제로 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발전하는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별로인 남자인데 제가 아까 A씨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사업을 준비한다면서 술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만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등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거. 흔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사람의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본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게 참고로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의 성장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인적 자본, 문화 자본 같은 게 얼마나 힘이 큰지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해서 만나왔던 친구들이 뭔가 한방 한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주로 거의 대부분 여가 활동이나 노는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20, 30대 때 이런 남성을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A씨의 사례처럼 40대 때 아내가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걸려야 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조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말투나 대화 패턴, 주변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혹시 참고하신다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나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